1930년대 미국 플로리다. 그곳은 태양이 자결하고 바닷바람이 감미롭게 불어오는 낙원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따사로운 땅 밑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단순한 광기라 치부하기엔 너무 정교하고 사랑이라 부르기엔 너무 섬뜩한 한 남자의 집착에 대한 기록이다. 이름은 칼 탄즐러, 독일 태생의 자칭 의사, 그리고 죽은 여인과 함께 살기를 원했던 남자. 칼 게오르크 칼 탄즐러는 1877년 독일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병적으로 로맨틱했고 현실보다 상상의 세계에 더 깊이 빠져 있었다. 그는 말하곤 했다. 어느 날 꿈에서 아름다운 흑발의 여인이 나타나 자신이 언젠가 사랑하게 될 운명의 사람이라고 계시했다고. 세상은 그의 말을 망상이라 치부했지만 탄즐러에겐 그것이 진실이었다. 시간이 흘러 그는 1920년대 미국으로 이주했다. 플로리다의 키웨스트에서 해군 병원 방사선 기사로 일하면서 그는 조용하고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갔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언제나 꿈속의 그녀가 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1930년, 그의 삶은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전환점을 맞이한다. 그날은 평범한 진료일이었다. 탄즐러는 병원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한 여성을 마주쳤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엘레나 밀라 호요스. 쿠박의 이민자의 딸로 갓 20살이 된 젊고 우아한 여인이었다. 그녀가 병원에 온 이유는 간단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핵에 걸려 있었다. 당시에는 치명적인 병이었다. 탄즐러는 그녀를 보는 순간 멈춰 섰다. 심장이 뛰고 손끝이 저려왔다. 그녀다. 그의 머릿속엔 경종처럼 울려 퍼졌다고 한다. 꿈에서 본 그 여인, 까만 머리카락, 우아한 자태, 깊은 눈동자. 그는 확신했다. 엘레나는 바로 자신이 평생 기다려온 운명의 그녀였다. 그 순간부터 탄즐러의 인생은 그녀를 중심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병원에서 허락된 치료 외에도 자신만의 비밀 혼합약을 만들고 전기요법, 자가 개발한 특수 기계까지 총동원했다. 그녀의 가족에게 무상으로 약을 제공하고 선물과 꽃을 아끼지 않았다. 엘레나는 처음엔 감사했지만 점차 탄즐러의 관심이 단순한 의사의 사명감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그녀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고 탄즐러의 일방적인 사랑 고백에 곤란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무례하거나 거칠게 거절하지 않았다. 젊고 병든 그녀는 그저 조용히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1931년 10월 엘레나는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죽음은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지만 탄즐러에게는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는 엘레나의 장례를 주도했고 그녀를 위한 웅장한 무덤을 직접 디자인하여 키웨스트 묘지에 건설했다. 하지만 그 무덤은 단순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탄즐러의 집착을 가두기 위한 성전이었고 그를 광기의 길로 이끄는 입구에 불과했다. 밤이면 그는 묘지로 향했다. 무덤 앞에 앉아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시를 읽고 고백을 속삭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매일 밤 그녀와 대화를 나눈다고 믿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더 이상 무덤 너머로 사랑을 전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1933년 어느 어두운 밤, 칼 탄즐러는 조용히 묘지 문을 열었다. 손에는 철제 지렛대와 헝겊이 들려 있었고 눈동자는 병적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수년간 그녀를 애도한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죽음은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그는 그렇게 믿었고 스스로 신의 뜻을 초월한 사명을 수행하려 했다. 그는 무덤을 파헤치고 엘레나의 관을 열고 썩어가는 시신을 자신의 소형 트럭에 조심스레 옮겼다. 그날 이후
엘레나는 다시는 무덤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탄즐러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키웨스트 외곽에 위치한 낡은 주택은 이제 둘만의 은밀한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잔혹했다. 그녀의 시신은 이미 부패하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시체의 손가락이 부러져도 두개골이 무너져 내려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엘레나를 되살릴 수 있다고 믿었다. 아니, 그녀는 죽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가 행한 시신 보존 작업은 끔찍했다. 와이어로 뼈를 연결하고 유리 눈알을 삽입했으며 썩어가는 살은 비단천으로 감쌌다. 피부는 밀랍과 플라스틱으로 재구성되었고 머리카락은 죽기 전 그녀가 남긴 빛 속 머리카락을 모아 붙였다. 몸 전체에는 향수와 방부제를 덧칠했고 그녀를 침대에 눕혀 함께 식사를 하고 음악을 듣고 춤을 추었다. 이웃들은 그가 여전히 엘레나를 사랑하고 있다고는 들었지만 그 사랑이 어떤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때때로 창밖에서 여인의 실루엣이 어른거린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람들은 그저 탄즐러가 고독에 미쳐 헛것을 보는 거라 생각했다. 그는 외출 시에도 그녀의 옷을 사들였고 약국에서 이상한 재료를 구입했다. 그러나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저 괴짜 노인으로 치부하며 조용히 그를 외면했을 뿐이다. 탄즐러에게 그녀는 단순한 시체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매일 밤 그녀와 춤을 추고 베개 옆에 누워 속삭였다. 그녀의 입에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고 심장이 다시 뛰기를 기다렸다. 그는 종종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그녀는 나를 이해한다. 죽음조차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시신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아무리 밀랍과 천으로 감싸도 죽음의 냄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마스크를 씌우고 향수를 뿌렸으며 집안 곳곳에 탈취제를 뿌렸다. 그의 사랑은 이제 썩어가는 실체를 넘어서 집착과 왜곡된 환상에 가까웠다. 1937년 엘레나가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흐른 시점에서 이 기묘한 사랑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엘레나의 여동생 플로렌스가 키웨스트로 돌아온 것이다. 플로렌스는 오랜만에 만난 탄즐러의 눈빛이 수상쩍음을 느꼈고 그의 집을 방문하고자 했다. 처음엔 그는 거절했지만 결국 플로렌스는 집안 깊숙한 방 안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한다. 그곳엔 마치 인형처럼 정갈하게 단장된 여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흑단색 머리, 창백한 피부, 유리 같은 눈, 그녀는 말없이 누워 있었지만 방 전체에 피할 수 없는 정적과 소름이 감돌았다. 플로렌스는 알아봤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여동생, 엘레나의 시신이었다. 비명이 터졌고 경찰이 출동했고 언론은 즉시 반응했다. 죽은 연인과 7년을 함께한 괴짜 의사, 시체와의 동거, 사랑인가 광기인가, 온 나라가 이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하지만 그 어떤 기사가 진실을 온전히 담아내진 못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시신 도굴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가장 어두운 심연을 드러낸 거울이었기 때문이다. 칼 탄즐러가 체포되었을 때 경찰서 앞은 마치 연극 무대처럼 변해 있었다. 신문기자들은 그의 초췌한 얼굴을 찍기 위해 몰려들었고 호기심 많은 군중들은 서로 밀치며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 한복판에서 탄즐러는 마치 영웅처럼 서 있었다. 수의를 입고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어떤 부끄러움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사랑을 증명한 자라고 믿고 있었고 세상이 자신을 오해한다고 느꼈다. 나는 그녀를 구한 것이다. 그녀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킨 것, 그가 반복한 말이었다. 사건은 곧 법정으로 이어졌다. 기자들은 이 기묘한 남자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름, 출신,
학력조차 거짓으로 얼룩져 있었으며 그는 독일 귀족 가문 출신도 아니었고 박사 학위도 없었다. 그가 말한 이탈리아 귀족 혈통, 비전으로 본 운명의 여인도 모두 허구였다. 그러나 이 모든 거짓들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오히려 탄즐러에게 매혹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비극적인 낭만주의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재판은 기묘하게 흘러갔다. 법은 그를 시신 절도죄로 기소했지만 법률적으로 시신은 재산이 아니었기에 처벌이 어려웠다. 결국 탄즐러는 몇 주 후 풀려났다. 법정 밖에서 그는 인터뷰에 응했고 언론은 그를 영혼의 사랑을 실현한 남자로 묘사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정신나간 미치광이라며 조롱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를 비밀스러운 낭만주의자로 떠받들었다. 엘레나의 이야기는 오페라로 만들어졌고 라디오에서는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세상은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놀라울 만큼 빠르게 잊어갔다. 그러나 진정한 심연은 그 이후에 시작되었다. 그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겐 동정과 이해가 따랐다. 많은 여성들이 그에게 편지를 보냈고 누군가는 진정한 사랑을 공유하고 싶다고 했다. 인간은 이상하게도 금기를 넘은 자에게 매혹당한다. 그리고 탄즐러는 그 금기를 정면으로 넘은 사나이였다. 그는 섬 외곽의 외딴 집으로 다시 돌아가 세상과 점점 멀어졌다. 그러나 그의 광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엘레나와 대화했고 그녀의 유해가 빼앗긴 후에도 그녀의 존재를 느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엘레나를 다시 만들기로 결심했다. 이전보다 더 정교하게, 더 집요하게. 그는 밀랍 인형을 만들었고 머리카락을 다시 수집했으며 옷을 엘레나가 생전에 입던 그대로 재현했다. 그는 그것을 복원이라 불렀다. 밤마다 그는 그녀와 식사했고 벽난로 앞에서 음악을 틀었고 침대에 누워 옛 이야기를 속삭였다. 그는 엘레나가 웃었다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심지어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저 한 늙은이의 광기로 치부하고 외면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서, 자기만의 세계에서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 아니, 그 사랑은 이미 사랑이라는 이름을 넘어서 존재 자체로 고착된 망상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탄즐러의 삶은 마지막 장을 맞이했다. 그는 아무도 찾지 않는 조용한 아침, 자신의 방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그의 품에는 그 밀랍 인형이 안겨 있었고 그 곁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엘레나,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구나. 종이에는 붉게 물든 입술 자국이 남아 있었다. 누구의 것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사랑은 끝까지 현실이었다는 것이다. 그의 현실, 그의 세계, 그의 엘레나. 탄즐러의 시신이 발견된 밤 안은 마치 시간을 멈춘 박물관 같았다. 먼지 낀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 아래 낡은 벽에는 엘레나의 사진이 수십 장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그녀의 장신구, 향수, 그리고 그가 손수 만든 유리관 안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그의 침대에는 밀랍 인형이 누워 있었는데 그것은 이전에 경찰이 압수한 엘레나의 유해와 놀랄 만큼 흡사했다. 피부의 색, 입술의 형태, 심지어 손톱까지도 섬세하게 재현되어 있었다. 그 광기의 정밀함은 소름 끼칠 만큼 사랑에 충실했다. 검시관은 탄즐러의 사인을 심장마비로 발표했다. 그는 고통 없이 잠들듯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또 다른 파장을 낳았다. 지역 언론은 다시 그의 이야기를 조명하기 시작했고 낡은 사진과 편지들이 기사로 되살아났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마지막 순간을 둘러싼 진실을 알고 싶어 했다.
어떤 이는 그의 옆에 있던 인형이 엘레나의 진짜 유해가 아니었냐고 의심했고, 또 다른 이는 탄즐러가 죽기 전날 누군가를 만났다는 목격담을 이야기했다.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남아 있었다. 그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공식적인 가족도 친구도 없이 오직 몇몇 괴짜 역사학자들과 기자들만이 참석했다. 그러나 장례식 이후 놀랍게도 그의 무덤에는 정기적으로 꽃다발이 놓였다. 붉은 장미와 편지가 함께였는데 편지에는 사랑은 시간과 죽음을 초월한다는 문장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의 주인공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혹시 또 다른 엘레나였을까? 아니면 그의 사랑에 감화된 누군가였을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이야기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어떤 이는 그를 병적인 스토커이자 변태라고 단정짓고, 또 어떤 이는 순수하고도 미친 사랑의 상징이라 말한다. 심리학자들은 그의 정신 상태를 분석하며 로맨틱 망상과 죽음 부정의 극단적인 케이스로 기록한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 사랑이란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방 속에서 가장 밝게 타오르는 법이니까. 그의 이야기는 소설이 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으며 몇몇 연극에서는 그와 엘레나의 대화를 가상으로 구성해 무대에 올렸다. 어떤 버전에서는 엘레나가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어떤 버전에서는 끝없는 저주로 묘사된다. 그러나 실제의 엘레나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의 감정, 그녀의 의지, 그녀의 침묵은 여전히 역사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비극은 탄즐러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속에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엘레나였는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는 탄즐러의 이야기에서 위안을 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고독, 외로움, 혹은 상실의 아픔을 투영하며 그가 옳았는지 그르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사랑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이야기의 힘이다. 낭만과 광기 사이, 삶과 죽음 사이, 현실과 환상 사이를 오가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인간성의 가장 복잡한 단면을 드러낸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또 다른 탄즐러가 될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또 다른 엘레나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항상 예측 불가능하고 종종 위험하며 때로는 영원보다 더 길게 지속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무리 어두워도 외면할 수 없는 빛처럼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진다.